그날은 유난히 날이 좋았습니다. 미세먼지 하나 없이 파란 하늘이 야속할 만큼 맑았지요. 남편 김 씨가 은퇴하고 나서 시작했다는 그 알량한 컨설팅 사업인지 먼지 때문에 며칠째 지방 출장을 갔다가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 사람이 밖에서 딴짓할 위인은 아니라고 그저 일밖에 모르는 곰 같은 양반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던 거겠지요. 남편은 피곤하다며 짐도 풀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코를 골며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벗어둔 양말이며 와이셔츠를 챙기다가 문득 차가 지저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장거리 운전을 했으니 벌레 자국이며 먼지가 뽀얗게 앉았을 게 뻔하니까요. 내조란 게 별거 있습니까? 남편 기 살려주는 게 내조지 싶어 걸레 하나를 빨아들고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 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그건 남편의 쿰쿰한 담배 냄새도 익숙한 방향제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달큰하고 어딘가 비릿하면서도 머리가 핑 도는 낯선 향기. 여자들은 압니다. 이게 내 남자의 냄새인지 남의 여자의 흔적인지. 본능적으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더군요. 손을 덜덜 떨며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의자 시트 틈새, 그 깊숙한 곳에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손가락을 집어넣어 끄집어냈습니다. 스르륵. 손 안에 감겨오는 그 서늘하고 부드러운 감촉. 비닐도 뜯지 않은 새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신었다 벗어놓은 올이 얇디 얇은 커피색 팬티 스타킹이었습니다. 그것도 편의점에서 파는 싸구려가 아니라 백화점 1층에서나 볼 법한 고급 브랜드 로고가 박힌 것. 내 다리는 집안일 하느라 식당일 하느라 하지정맥류가 툭툭 붉어져 코끼리 다리만 한데 이 조망만한 스타킹에 들어갈 다리를 가진 여자는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순간 눈앞이 하얘지더군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 안의 그 달큰한 향기가 내 목을 조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출장이라며 며칠씩 집을 비울 때마다 나는 곰국 끓여놓고 기다린 바보 천치였던 겁니다. 이 스타킹 한 짝이 내 지난 30년 세월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기가 차서 눈물도 안 나오더군요. 그저 헛웃음만 터져나왔습니다. 하하. 김민철, 내가 감히. 주차장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엉덩이를 타고 척추까지 올라왔지만 손에 쥐어진 그 얇은 나일론 덩어리의 열기보다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옥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입니다. 우리 부부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단칸방 월세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30평 아파트 장만하기까지 안 해본 고생이 없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영업직으로 뛰면서 간이며 쓸개며 다 내놓고 살았고 저 역시 아이들 학원비 보태겠다고 마트 캐셔부터 식당 설거지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잘릴 뻔했을 때 내가 식당 주방에서 뜨거운 기름 튀어가며 벌어온 돈으로 버텼습니다. 우리는 전우였습니다. 사랑이라는 말랑한 단어보다 더 끈끈한 생존을 함께한 전우애로 뭉친 사이였지요. 남편은 정년퇴직 후 집에만 있기 답답하다며 퇴직금을 털어 작은 무역 컨설팅 사무실을 냈습니다. 말리는 신용은 했지만 속으로는 기특했습니다. 늙어서도 처지지 않고 뭐라도 해보겠다는 가장이 고마웠으니까요. 처음엔 벌이가 시원찮더니 반년 전부터인가 요즘 일이 좀 풀린다며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달라진 게 평생 스킨 로션 하나 제대로 안 바르던 사람이 갑자기 비싼 기능성 화장품을 찾고 흰머리가 보기 싫다며 염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에는 제가 사준 적 없는 젊은 취향의 셔츠들이 하나둘 늘어났지요. 물어보면 거래처 사람들을 상대하려면 젊어 보여야 한다고 핀잔을 주더군요. 나는 그 말이 맞나 보다. 늙은 아내가 뭘 알겠나 싶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심지어 주말에도 골프 접대니 지방 세미나니 하며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주말엔 소파와 한몸이 되어 리모컨만 돌리던 사람이 말입니다. 그때 눈치를 챘어야 했습니다. 남자가 늙어서 갑자기 멋을 부리고 바빠지면 그건 회춘이 아니라 발정이라는 것을요. 어느 날 밤 잠결에 목이 말라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이 베란다 창가에 붙어 서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목소리를 잔뜩 낮췄지만 그 톤이 평소 저나 아이들에게 하던 투박한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걱정 마, 오빠가 해결할게. 오빠? 환갑이 내일 모레인 양반 입에서 오빠 소리가 나오는데 등골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인기척을 내자 남편은 화들짝 놀라 전화를 끊고는 거래처 사장인데 급한 일이라며 얼버무리더군요. 거래처 사장한테 오빠라고 하는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나한테 그럴 리가 없다고. 그 믿음이 내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었던 겁니다. 스타킹을 발견한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살얼음판이 되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스타킹을 남편 면상에 던지며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확실한 물증 없이 덤벼들었다간 당신 의처증이냐, 내 차에 누가 탔었는지도 모른다며 오리발 내밀게 뻔했으니까요. 4060세대 남자들, 뻔뻔하기가 강철 철판보다 두껍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그때부터 탐정이 되어야 했습니다. 30년 차 주부의 촉과 끈기를 보여주기로 했지요. 우선 남편의 핸드폰 패턴부터 알아내야 했습니다. 평소엔 거들떠보지도 않던 핸드폰을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잘 때는 베개 밑에 숨겨두더군요. 며칠을 호시탐탐 노리다가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와 골아떨어진 날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지문을 갖다 댔습니다. 잠금 화면이 풀리고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김 부장, 박 이사, 최 상무. 목록은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직감은 무서운 법이지요. 김 실장이라는 이름이 눈에 밟혔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풍경 사진 하나 달랑 걸어놓고 대화 내용은 싹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금융 앱 알림 문자에는 김 실장에게 주기적으로 큰 돈이 이체된 내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지난달에만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컨설팅 사업 자금이라고 하기엔 너무 잦고 너무 개인적인 송금이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려 숨을 쉴 수가 없더군요. 이 돈이 다 어디서 난 건지 우리가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적금 통장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사정해서 통장 내역을 뽑아봤습니다. 세상에나 맙소사. 우리가 10년을 부은 연금 저축은 이미 해지된 지 오래였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한도 끝까지 뚫려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은행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배신감도 배신감이지만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 인간이 도대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건지, 여자한테 미쳐서 집안 기둥뿌리를 뽑고 있는 건 아닌지. 저녁 밥상머리에서 남편 얼굴을 보는데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밥을 처먹고 있는 저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당신, 요즘 사업은 잘 돼요? 돈 들어가는데 많지 않아요? 짐짓 떠보듯 물었습니다.
남편은 숟가락을 멈칫하더니 눈도 안 마주치고 대답하더군요. 어머, 처음이라 그렇지. 곧 큰 거 한 건 터진다. 당신 호강시켜 줄 테니까 잔소리 말고 기다려. 호강? 누가 누구를 호강시켜 준다는 건지. 그 뻔뻔한 거짓말에 치가 떨렸습니다. 나는 식탁 밑으로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도록 참았습니다. 두고 보자, 김민철. 내가 말한 그 큰 거가 뭔지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주마. 그 주 주말, 남편은 또다시 중요한 미팅이 있어 1박 2일로 강원도에 다녀와야 한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양복을 빼입고 향수를 칙칙 뿌리는 꼴이 가관이더군요. 나는 알았다고 배웅해주고는 택시를 잡아타고 남편 차 뒤를 밟았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짓을 내가 하게 될 줄이야. 억장이 무너졌지만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남편의 차는 강원도가 아니라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가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대자마자 조수석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탔습니다. 멀리서 봐도 젊어 보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딱 달라붙는 원피스. 내 딸뻘이나 될까 싶은 어린 여자였습니다. 택시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는데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에게 무언가를 건네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손에 들린 건 쇼핑백이었습니다. 아마 내 차에 흘렸던 그 스타킹 같은 선물이 들어있겠지요. 두 사람이 탄 차는 식당을 나와 근처의 무인텔로 들어갔습니다. 택시 기사님도 눈치를 챘는지 백미러로 나를 힐끔거리며 난처해 하더군요. 사모님, 여기서 세워드릴까요? 네. 여기서 세워주세요. 택시에서 내려 모텔 입구를 바라보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쫓아 들어가서 머리채를 잡고 난동을 부려야 마땅한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살아온 인생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하찮게 느껴져서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내가 아끼고 아껴서 사입힌 속옷을 입고 내가 차려준 밥을 먹고 힘을 내서 저 낯선 여자 품에 안기러 들어간 남편. 우리가 함께 키운 아이들, 함께 갚아온 대출금, 함께 늙어갈 약속들. 그 모든 게 저 모텔 방 안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모텔 간판과 남편의 차 번호판이 나오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초점이 잘 맞지 않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이 사진 한 장이면 우리 부부의 연은 끝장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차창에 비친 내 늙고 초라한 얼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 끝내자. 더러워서 못 살겠다. 남편은 다음 날 저녁 아주 개운한 얼굴로 귀가했습니다. 어휴, 이번 계약 성사시키느라 진을 다 뺐네. 당신 밥 줘. 양말을 벗어던지며 소파에 눕는 꼴을 보니 뱃속에서 뜨거운 용암이 치솟았습니다. 나는 식탁 위에 올려둔 노란 서류 봉투를 남편 배 위에 툭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우수수 쏟아져 나온 건 내가 발견한 스타킹, 통장 입출금 내역서, 그리고 모텔 앞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입을 뻐끔거리며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김민철 씨, 설명해봐. 이게 다 뭔지. 내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면 화도 안 난다더니 딱 그 짝이었습니다. 남편은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잠깐 미쳤었나 봐. 실수야, 실수.
실수. 2천만 원을 실수로 보내. 모텔을 실수로 들어가. 그 스타킹, 그년 다리에 신겨주려고 샀니? 남편은 싹싹 빌었습니다. 아냐, 진짜 아니야. 그 여자가, 그 여자가 사업 파트너인데 내가 투자를 좀 했어. 접대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투자? 웃기지 마.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투자를 해? 우리 노후 자금 다 털어먹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써서 갖다 바친 게 투자야. 아니, 그게 수익률이 200%라고 했어. 곧 원금 회수하고 이자까지 쳐서 들어온다고. 그러면 당신 고생 안 시키고. 기가 찼습니다. 바람난 것도 모자라 사기까지 당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 김 실장이라는 년 당장 전화해. 지금 내 앞에서 전화하라고. 남편은 우물쭈물하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을 걸어도 신호음만 갈 뿐 받지를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어제까지만 해도 잘 받았는데. 남편의 얼굴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더 끔찍한 구렁텅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 너 혹시 집 담보로도 돈 빌렸니? 내 물음에 남편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게 이번 주만 넘기면 2배로 불려준다고 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이 어떤 집입니까? 우리 식구 평생의 피와 땀이 서린 유일한 안식처 아닙니까? 그걸 그 정체불명의 여자한테 갖다 바쳤다는 겁니다. 나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 미친 인간아. 죽어. 그냥 같이 죽자.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남편은 울며불며 내가 해결할게. 김 실장이 도망갈 사람은 아니야라는 헛소리만 짓거렸습니다. 결국 사단이 났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철석같이 믿었던 김 실장은 전문 사기꾼, 이른바 꽃뱀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경찰이 보여준 자료 화면 속의 여자는 내가 모텔 앞에서 본 그 여자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름도 가짜, 나이도 가짜, 직업도 가짜였습니다. 피해자는 내 남편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은퇴한 중장년 남성들만 노려 외롭지 않냐? 오빠 같은 능력자가 왜 놀고 있냐? 확실한 코인 투자처가 있다며 접근해 단물만 쏙 빼먹고 잠적하는 악질들이었습니다. 남편은 경찰 앞에서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한테 사랑한다고. 오빠 없으면 못 산다고 했는데. 형사가 혀를 차며 말하더군요.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 딸뻘입니다. 딸뻘 되는 아가씨가 아저씨 돈 보고 그러지 좋아서 그랬겠어요? 지금 송금하신 돈 대포 통장으로 다 빠져나가서 찾기도 힘들어요. 집 담보 대출 받으신 건 제3금융권이라 이자 감당도 안 되실 텐데. 나는 옆에서 그 꼴을 보는데 분노보다도 끔찍한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고작 저런 얄팍한 상술에 넘어가 인생을 통째로 말아먹었다는 사실이, 우리의 지난 세월이 그 여자의 애교 섞인 오빠 한마디보다 가치가 없었다는 사실이. 경찰서를 나오는데 남편이 내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나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니 그날 차에서 발견한 스타킹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그 스타킹을 그 여자에게 신겨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다시 청춘으로 돌아갔다고 착각했을까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고 우쭐했을까요? 당신, 그 스타킹.
얼마짜리였어? 뚱딴지 같은 내 질문에 남편은 당황하며 더듬거렸습니다. 어? 그게 한 3만 원. 3만 원. 내 시장표 스타킹은 3천 원인데. 당신은 그 여자한테 3만 원짜리 스타킹을 사주고 우리 집 3억을 날렸네. 나는 헛웃음을 흘리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쓰레기통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차에서 주워와 차마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던 그 커피색 스타킹이 보였습니다. 질기고 얇은 나일론 덩어리. 가위로 갈기갈기 찢어버리려다가 그냥 쓰레기 봉투 깊숙이 처박아 버렸습니다. 찢어봤자 내 손만 아프고 내 마음만 더 찢어질 테니까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경매로 넘어갈 아파트와 산더미 같은 빚, 그리고 서로를 향한 경멸뿐입니다. 남편은 안방에서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습니다. 돈을 잃어서 우는 건지, 사랑을 잃어서 우는 건지, 아니면 이제야 현실을 깨닫고 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건 나는 이제 그를 위해 국을 끓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이혼 서류 위로 오후의 햇살이 비칩니다. 참, 그날처럼 야속하게도 날씨는 더럽게 좋네요. 이게 제 50인생의 성적표입니다. 여러분, 남편 차 조수석 너무 믿지 마세요. 그 밑바닥에 지옥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